문정왕후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아마 대부분 배우 전인화 씨를 떠올리더군요. 문정왕후 연기를 아주 실감 있게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정왕후가 원래 이런 독하고 악한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지적인 여인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당시 정치 상황이 그녀를 악녀로 만들었습니다. 중종의 둘째 부인인 장경왕후는 왕비가 된 지 8년 만에 아들 인종을 낳은 뒤 산후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장경왕후는 대윤으로 알려진 유림의 여동생이죠. 다음 왕비를 간택해야 하는데 유림은 여동생인 장경왕후 소생인 인종을 안전하게 보위에 오르도록 보살펴줄 사람을 왕비 후보로 물색을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파팽융씨 집안에서 찾기로 하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한 끝에 발견한 이가 바로 17세의 문정왕후였습니다. 한미한 집안 출신인 문정왕후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 홀아버지 설하에서 윤원노, 윤원형 등 두 형제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아버지 윤지임은 딸에게도 학문을 가르쳤는데 문정왕후는 책을 즐겨 읽는 등 한자에 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훗날 문정왕후가 죽은 뒤 사가들이 문정왕후를 호평하면서 문씨는 전성이 강하고 문자를 알았다며 문자를 안 것을 나쁜 것이라고 트집을 잡았죠. 남정네들의 전유물인 한자를 문정왕후가 터득했으니 시기할 만도 했습니다. 그녀는 왕비가 된 뒤에는 대윤인 유님의 바램대로 훗날 인종이 되는 세자를 정성껏 보살핍니다. 그런 한편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 무지 노력을 기울이죠. 그런데 딸만 내리 4명을 낳습니다. 이 같은 문정왕후의 잦은 임신은 유님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죠. 혹여 아들을 낳으면 왕위 계승의 강력한 라이벌이 생기니까요. 아무튼 겉으로는 서로 협력관계였지만 물밑에서는 이처럼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었죠. 이들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문정왕후가 왕비가 된 지 17년 만에 아들 경운대군을 낳으면서입니다. 유님의 세력들은 극도로 긴장하게 됐죠. 더구나 중종이 경운대군을 낳은 것을 크게 기뻐해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문정왕후 입장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해 이름만 왕비였던 지난 17년의 세월 동안 자신과 집안 식구들의 안위를 위해 방패막이로 세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섰지만 이제 자신이 아들을 낳았으니 세자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제거해야 할 정적이 된 셈이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습니다. 특히 문정왕후와 소윤척의 왕위 계승에 대한 욕심이 노골화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감싸고 돌던 세자도 미워하기 시작했죠. 이에 대윤의 유님은 근신 김한노와 손잡고 세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펼치며 문정왕후를 견제합니다. 이에 문정왕후는 남동생 윤원형과 그의 첩 정난정 등의 도움을 받으며 세자와 그를 보호하는 유림 세력에 적극 맞서게 됩니다. 당시 두 윤씨의 대립에 대해 유림을 대윤이라고 하고 윤원형 형제를 소윤이라고 해 대윤과 소윤의 대립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9년 총장 후보자가 될 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음호를 해준 것에 대해 언론에서 대윤, 소윤이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실제 대윤과 소윤은 서로 반복하는 대립관계이지 협력관계가 아니죠. 의미도 모르고 부르기 좋다고 이렇게 막 갖다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경운대군 탄생으로 본격화된 대윤과 소윤의 대립은 문정왕후 폐비 모의 사건으로 비화됩니다. 경운대군이 태어난 지 3년이 되는 1537년에 대윤 측의 김한노가 세자보호 명분으로 문정왕후를 폐비시키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를 알아챈 문정왕후가 재빠르게 중종을 움직여 김한노를 숙청합니다. 대윤 유림은 신분상 피해는 있지 않지만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고 대신 김한노로 인해 파직돼 유배갔던 문정왕후의 오빠 윤원노와 동생 윤원형 형제가 중앙무대로 복귀해 권력을 잡습니다. 이후
집권한 소윤 윤원행 형제들은 대윤 유인이 경운대군을 해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모함하려 애쓰고 대윤 유님은 이에 맞서 윤운영 형제가 세자를 해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윤과 소윤은 이후 7, 8년간에 걸쳐 세자 보호와 경운대군 보호를 명분으로 극심하게 대립하며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생결단의 원수시간이 됐습니다. 전해지는 야사에 따르면 문정왕후는 세자를 죽이기 위해 동궁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심약한 세자를 야박하게 대하고 구박해 마음의 상처를 줬으며 무속의식을 통해 저주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문정왕후 드라마에서 단골로 나오는 장면들이죠. 실제 실록에도 문정왕후가 세자에게 왕위에 오르면 경운대군과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죽이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험악한 말을 쏟아낸 기록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직후에 생모를 잃은 인종은 자신을 키워준 문정왕후에 대한 효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등 돌변한 문정왕후의 행동에 상심이 컸고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 병약한 인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종이 승하한 후 인종이 즉위하자 대윤의 세상이 온도됐죠. 다시 자신의 세력들을 중종의 요직에 앉힙니다. 그런 후 몸이 약한 인종 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인종의 병이 날로 깊어지자 문정왕후 측을 의심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문정왕후 측의 반감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죠. 결국 인종은 즉위 8개월 만에 성하했고 유일한 중종의 적자인 경운대군이 즉위해 제13대 왕 명종이 됩니다. 명종의 나이가 11세로 어리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으로 왕권을 행사했고 명종 즉위 2달여 만에 소윤 측은 대윤 세력이 인종의 후임으로 계림군을 옹립하기로 모의했다고 모함을 해 을사사업을 일으켜 유님 등 대윤 세력 100여 명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유님은 또 한 번 민현도끼의 발등을 지킵니다. 계림군 옹립 계획이 없었기에 관련자들이 모두 이를 부인했는데 유님의 사위가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소윤 측의 희유대 실제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실토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유님과 그의 아들 삼형제가 모두 죽임을 당하죠. 당시 목숨을 건진 사위도 얼마 못 가 죽임을 당합니다. 대윤 유님은 자신이 왕비로 선택한 같은 파평윤씨 가문의 문정왕후와 그녀의 친정 식구인 소윤 세력에 의해 집안이 망하게 됐죠. 집안 부녀자들은 모두 노비가 됐으니 민년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를 당한 것입니다. 명성왕후는 8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민치록은 숙종의 장인인 민유중의 5대손으로 집안은 좋았죠. 그래서 음서제도를 통해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 간직에 올라 덕천군수, 영주군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민치록은 제치 부인인 한산 이씨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바로 훗날 명성왕후입니다. 명성왕후는 아버지 민치록이 세상을 떠나자 홀어머니와 고향인 경기 여주를 떠나 서울로 이주를 합니다. 명성왕후 어머니는 대를 이을 사내 아기가 없자 남편의 12촌인 민성호를 양자로 들여 집안의 제사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게 훗날 자신의 딸을 왕으로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양자로 들인 민성호의 누나가 바로 훗날 대원군이 되는 흥성대원군 이하응의 부인인 부대부인 민씨였죠. 명성왕후는 어릴 적부터 머리가 명석해 주변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예의 범절에 밝았죠. 이 같은 소문은 자연스럽게 같은 집안이 된 부대부인 민씨에게도 전해졌죠. 흥성대원군은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 간택에 나섰는데 이때 부대부인 민씨가 명성왕후를 적극 추천합니다. 자신의 동생이 양제로 들어간 집안의 여인으로 자신과 친인척 관계이니 강력히 왕비로 밀게 된 것이죠.
부인의 증거에 명성황후 집안을 살펴온 대원군은 반색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가시가 기울였지만 명문가의 집안이고 무엇보다 아비가 없고 딸 하나로 남자 행제가 없는 것이 마음에 쏙 들었죠. 왕실 외척인 안동 김씨들의 세도 정치에 신물이 난 대원군으로서는 훗날 왕비의 외척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가장 염려했으니까요. 그래서 친정이 비난한 그녀가 왕비가 되면 외척 세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원군은 명성황후가 머리가 명석해 어릴 적부터 주변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명성황후 자신이 남자 형제 몇 명의 범갈 정도의 이장부였으니까요. 그러나 명성황후도 처음엔 시아버지인 대원군을 깍듯이 대하는 등 예의 범죄를 다했죠. 주변의 칭찬도 자제했고요. 그렇다고 시아버지 대원군의 섭정을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때가 아니니 기회를 엿본 것이죠. 대원군의 섭정 10년을 꾹 참으며 지켜보던 명성황후는 고종이 성년이 되자 직접 정치를 하라고 간략히 권고합니다. 아버지 대원군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고종도 명성황후의 계속된 재촉에 대원군의 궁실 전종 출입문인 금호문을 막아버리죠. 명은 고종이 내렸지만 사실은 명성황후의 뜻이죠. 이렇게 대원군의 10년 섭정이 막을 내립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확실하게 찍힌 셈이죠. 이후 명성황후는 고종의 조언을 하는 형식으로 정치에 깊이 관여를 합니다. 자신의 집안에 양자로 들어온 양오빠인 민성호에게 관직을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민씨들을 등용하면서 문정왕후식의 외척 정치가 시작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대원군도 전혀 예상 못한 일들입니다. 남자 형제가 없어 외척 세력 형성이 어렵다고 봤는데 명성황후는 명문가인 친정의 도움으로 세력을 강화시키던 이전 왕실 여인들의 집권 방식과 달리 없던 친정 세력을 자신이 만들어가며 권력 기반을 강화시킨 것이죠. 또한 문정왕후 등 역대 수렴청정을 한 왕실 여인들은 왕이 사망한 후 어린 아들이나 손자를 대신해 정치를 하거나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정치를 했지만 명성황후는 현직 왕인 남편을 조정해서 자신의 뜻을 펼쳤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대단하죠. 한마디로 왕을 쥐락펴락한 천하의 여장부라 할 만합니다. 흥성대원군이 인물을 보지 않고 한미한 집안만 본 탓에 발등이 찍히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겠죠. 명성황후는 이처럼 인물적 측면에서는 뛰어났지만 나라의 운명이 분전등화 같은 격동의 시기에 나라 밖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아버지를 배척하는 등 집안 싸움에만 골몰해 대한제국의 몰락을 채촉한 정치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겠습니다.